지난 2월 28일 국회의원 회관 제사 간담회실에서 제1차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정책기획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지난 1월 농어촌 현장의 어려움과 바람을 경기농정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 내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농축산업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특별대책 전문위원회 형태의 정책기획단을 꾸렸습니다. 정책기획위원 40여 명이 참여하는 진흥원 정책기획단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한 해 동안 탄소 중립, 친환경급식, 유통혁신, 농업인력 등에 대한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열고 현장 실증 연구를 통해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고 경기도 당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성훈 정책연구관으로부터 정책기획단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위원들이 돌아가며 정책 제안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 세미나에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정책기획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위촉장 김덕일 경기도 지속가능협의회 공동회장, 귀하를 2023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정책기획단 정책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이사장 이재욱. 김성훈 정책연구관은 정책기획단 운영 방안으로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농정방향, 경기농정 먹거리 거버넌스 정책과 대상, 경기도 농정 먹거리 거버넌스 통합 지원 플랫폼, 정책기획단 구성과 거버넌스 운영, 경기농정 우선순위, 경기농정 상징 키워드, 대선공약 농정추진 우선순위, 경기도 농업정책연구과제 제안, 경기도 농정먹거리 거버넌스 추진 방안, 시군 농정먹거리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경기도 농정먹거리 거버넌스 조직도, 공공식량계획의 필요성, 탄소중립 농업의 필요성 증대, 연계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활성화, 경기도 먹거리 협약으로 협력망 구축 등에 대해 설명한 뒤 향후 정책기획단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향후에는 제가 이제 농어촌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정책 세미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너지 진흥원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진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농정 간담회 결과 보고하고 자료집을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정책기획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2024년 현장 경기농정과제 선정을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목표들이 반드시 정책화해야 되고 사업화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페이퍼를 남기고 그것을 공무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는 거 공유를 하고 그 채택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자체가 즐겁고 또 그렇게 생각을 제 의견에 많이 동의해 주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꼭 어떤 정책의 싱크탱크다. 그렇게 좀 너무 이렇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게감 있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는 뭐 이렇게 먹거리 협약식이나 또 시상식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성과 보고도 같이 한번 하고 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 운영계획에 대한 발표가 끝나고 위원들의 정책 제안을 끝으로 제1차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정책기획 간담회가 종료됐습니다. 저는 아까도 전체 한국에서 농어촌에서 2030년 정도 되면 한 100조 시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0조 정도는 농식품 유통 개선해갖고 한 80조는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20조 정도를 에너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앞장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그 내용 중에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가축 분뇨가 에너지 자원으로 이렇게 명백한 개념으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폐기물이고
이동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뭐 폐기물 업체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기도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풀 수 있다 그러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자원이라 그러면 지역 구분이 당연히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화된, 시스템화된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그런 생산자 단체들이 도매시장 유통에도 공동 출자해서 주식회사든 뭐 협동조합이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청년 창업, 청년 농부 많이 얘기하시는데 청년 창업을 하려면 도매시장에 이미 그 국가 자산인데 그 유통인들이 전부 다 개인 자산을 해가지고 양도양수를 합니다. 법은 막아놨지만 대표이사 변경식은 다 넘어가는데 그 권리금이 지금 좀 한때는 수십억, 수억씩 하면 청년들이 그 진입할 수가 없어요. 새롭게 진입할 수가 없고. 그러면 과도기적 규정을 만들어서 청년이나 청년 농부들이 좀 진입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케어해서 어느 성장하면 진입하도록 뭐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도매시장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유통 다 해야 되는데 도매시장을 다양하게 해주면 지금 우리가 다양한 지금 정책들 뭐 시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양한 유통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활동들이 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 제도가 너무 막고 있다. 저도 이제 지금 다니는 직장 이전에 경제신문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장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담당했었던 게 이제 에너지 부분을 제가 담당을 했어요. 재생에너지 부분을. 이번 정부에서 이제 윤수진 교수하고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많이 조언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통 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밖에 없었던 거예요. 돈 벌게 해주면 농민들이 오겠다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20년 동안 이 농촌에서 살다 보니까 농민들이 새로운 문화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농민들은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높은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안 듣습니다. 옆집에 태양광이 이상한 게 들어왔는데 그걸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괜찮다더라. 예. 예. 그러면 그거 얼마 들었어? 그러면서 자기도 들어오는 거예요. 비료도 마찬가지예요. 비료도 함부로 안 씁니다. 왜냐하면 1년 농사기 때문에. 옆집에서 한번 써보고 야 이거 되게 효과 좋아. 너 한번 써봐. 그러면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을 고려한 정책적인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나. 농업인이나 농촌인, 어업인이 생각하는 기후변화 또는 탄소 중립 프레임워크가 지금 중앙정부가 하는 거하고 같을까? 제일 먼저 하는 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가 1순위예요. 그러니까 맨날 정의로운 전환 얘기하는데 정의로운 전환의 1순위는 스스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았는데도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재앙을 입는 사람에 대한 합당한 대응 마련이 정의로운 전환의 1단계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산업의 구조 변화가 있었을 때 그런 구조 상황에서 열심히 일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할지가 정의로운 전환의 두 번째라고 봐요. 원래 추수할 때 비가 안 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추수할 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보면은 원래 한 10월 말, 11월 중순 되면 수확이 끝나야 되는데 소농들 있죠. 어르신 소농들은 12월 말까지 추수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담론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하면서 농업이나 농민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중앙에서 회의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잖아요. 전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필요한 지역에 각 부처의 사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 부처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걸 돕겠다. 우리는 이걸 돕겠다. 우리는 이걸 돕겠다라고 할 때 그건 정말 시범사업으로 파급력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항상
저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 주위에서 끌어모아요. 항상 주위에 끌어모아서 그 연천도 사실 연천에 가서 에너지 자립마을 하고 싶어서 주위에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이 먼저 모이는 곳에 전문가든 의원이든 모든 사람들이 모여야지 이게 성공하는 사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실 우리 말씀 중에 저희는 단지 토론만 하고 정책화되는 거에는 크게 그러지 않는다. 저는 사실 반대를 하고요.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정책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라는 공무원 조직이 존재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을 가장 현업에서 이제 같이 만나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기술센터가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역할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또 도에서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으니까 기술센터 치면 한 20개 넘게 있겠죠. 뭐 거기에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역할도 좀 강화시켜 나가게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승진 기회, 인센티브의 체계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조직이라고 봐요.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주어지게 된다면 상당히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동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데려오려고 노력할 거고, 그러면 그 군도 더 활성화될 거고,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데가 미진산업기술센터다. 근데 그 역할을 해봐야 나한테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고 부사리만 먹는 조직이 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흥원에서 열심히 하는, 뭘 열심히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 좀 하고, 더 열심히 하면 승진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에는 생산자도 자기 지역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붙잡히는 상이 있고, 또 생산자, 소비자가 아무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진흥원이 도농상생이라고 하는 가치를 크게 좀 붙잡고 나가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특히 그 1,400만 경기도민이 우리 농정당국이 또는 우리 농수산진흥원이 진흥하고 어떤 정책을 펼쳐서 얻은 열매를 따먹는 그런 수혜자가 아니라 수혜자의 그 자리에서 당사자로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는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농산을 진흥하고 좋은 먹거리를, 안전한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는 소비자 1,400만 도민이 당사자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우리 진흥원이 교육하고 좀 더 도농 교류나 도농 상생에 대해서 그 적극적인 그런 이제 발신자가 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하는 지역상생이라는 것은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고 계속 그 힘을 내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 경기도는 계속 이건 힘을 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 도민의 일이고, 우리 도민의 건강에 대한 일이고, 도민의 경제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좀 더 크게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그 양분관리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는 뭐 창피하지만 일단 양분관리제라는 걸 이거를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농민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런 농민들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일단 1차적으로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분들이 좀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경향이 있는데, 뭐 그걸 액비로 만들어가지고 뭐 대체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20, 30년 전부터, 저희 아버지 때는 20, 30년 전부터 사용을 해서 사용해 오시는 게 그게 노하우거든요. 결국 그게 노하우인데 지금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랑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학비료도 뭐 똑같이 있지만 이거를 어느 성분을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이렇게 잘하는 게 틀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신가. 이게 정말 제가 볼 때 저희 아버지 세대는 이 개념을 바꾸시기 너무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10년, 20년을 본다면 지금 청년 창업농들을 지금 육성하는데 지금 교육하는데 제가 뭐 저는 2018년도에 선정됐지만 한 번도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업 교육을.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농업인들이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잘 보세요. 보조사업 저희 ICT 보급사업 보조사업을 농민이 받으면 60% 보조를 해줘요. 거기에 이 스마트팜은 필수 조건으로 CCTV 하나가 들어가요. 단적인 예로 보면 보통 대부분 뭐 하이크비전 200만 원 화소짜리 들어가면 보조사업에 25만 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네이버에서 사면 얼마인지 아세요? 4만 원이면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개 권역에 혁신밸리 4천억 이상 지금 지어놓은 권역들 있죠. 제가 거기 3군데는 제가 협약을 맺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매년 거기 가서 강의를 해요. 거기 가면은 기가 찹니다, 진짜. 시설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그 10억짜리 그 엽채 건물 내서 생산해서 벌 수 있는 돈이 3, 4천이야. 근데 10억짜리에도 교육받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청담 자이에서 잠깐 살게 하고 교육 이수되면 반지하 살 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게 현실이 돼서 이 친구들이 30억 대출을 받으면 사실 경제성 분석부터 해서 20대 초반에 이 청년들이 이걸 계산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청년 창업농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야, 너네 왜 농사하는데 우리는 치킨집 하면 보조 못 받는데 너도 사업하는 건데 왜 보조 우리 세금 가지고 사업하냐 이건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청년들한테 이런 부분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 청년들은 사실은 이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 그 경기도 농민수당 받는 것처럼 뭐냐면 이 친구들이 농촌에 가서 농업을 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국가적인 어떤 공적 가치에 다운적 기능을 하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가 1년에 뭐 160조 원씩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이런 보조도 받고 여러 가지 하는 건데 그런 식의 어떤 사명과 어떤 이런 이 농민에 대한 역할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순환경제 관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를 했어요. 도시 식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다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경기도 식량 디자인을 우리 농산진흥원에서 큰 틀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흥원이 식량 디자인. 경기도에 예. 식량 디자인을 큰 틀에서 하셔야죠. 예. 예, 그리고 유관기관으로 아까 그 경기에너지진흥원만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도 있습니다. 그 예, 시장상권 진흥원하고도 저희 농산진흥원이 여러 가지 밀접하게 연계해서 토론회도 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곳이 물건을 신선 농산물을 사오는 곳이 도매시장이에요. 예. 도매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사오는데 만약에 이 진흥원에서 하나의 또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도매가 아니라 정말 생산자 단체하고 이 전통 시장하고 바로바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구매할 수 있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일자리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좀 빅픽처를 하나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예산보다 스마트 농업 예산이 더 커진 현 상황에서 실증도 없이 추진되는 이런 거에 좀 실증적,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실제 현장과 전문가로서 다 관여하신 영역이기 때문에 현장 방문이나 이런 기획을 통해서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한 가지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과연 농지 혹은 영농형 태양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농민단체는 농지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원칙적인 입장에 서 있고,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 사회는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현장에 특히 부재지주가 많은 한국의 여건에서 특히 경기도의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가는지 시범사업도 실제 경기도 마을에 많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문가들이 좀 그런 실증에 참여해보면 어떨까 하는 하나의 제안하고요. 마지막으로 정 작가님이 제안 주신 거버넌스 상에서 오늘 저는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여기 제안해 주신 농정과 먹거리 거버넌스로 가는 게 경기도의 조건에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광역도 단위의 거버넌스 중에 이런 거버넌스는 아직 없습니다. 다 농정 거버넌스가 있고
먹거리위원회가 따로 있거나 아니면 분과로 먹거리위원회가 있는 수준인데 그래도 가장 실효성 있게 진행되던 이 전북의 삼락농정위원회가 이제 농업농어촌위원회로 개편이 돼서 며칠 전에 출범을 했는데 그럼 경기도 농정 먹거리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그 도와 시군과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좀 진흥원에서 어떤 농정과 먹거리를 좀 구분해서 처음에 접근을 하다 통합을 고민한다든지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열린 좀 논의들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네. 경기도 그러니까 농수산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급식 사업이 자기 조직에서 가장 큰 사업입니다.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가장 많은 예산이 그러니까 소요되는 인데 톤백이 오염되면서 수매 감자가 다 오염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2,500톤 정도 연간 먹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생, 초중학생들 연간 먹는 이제 감자 2,500톤 정도를 계약 재배를 통해서 이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농민들로부터 계약 재배한 농민들로부터 수매해서 그것을 저장하고 학교에서 발주가 있을 때마다 뭐 까서 내보내기도 하고 흑감자로 내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학교 급식이 진행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그 감자가 농관원에서 나와서 불시에 검사를 했는데 농약 수치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약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농가는 인증이 갑자기 중지되고 학교급식이 그 이후로 출하가 완전히 안 되면서 큰 손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근데 원인 규명에서 다른 것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오로지 농민들.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어서 수매가 진행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단계에서 분명히 입증되어서 수매가 진행된 물건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오염돼서 나왔는지 모르는 상태의 이 결과물을 가지고 애초에 농민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차저차가 여러 가지 이제 검증 단계를 거쳐보니 톤백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소명이 돼서 그 농가는 이제 누명을 벗기는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2,500톤의 감자는 전량 폐기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학교급식 농수산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양교사 선생님들 일부가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경쟁에서 가격을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지금 군급식 경쟁체제 도입하는 것처럼. 그럼 뭐 삼성이라든지 시제 이런 데 대기업들 들어오면 뭐 가격은 낮아지겠죠. 농가들한테는 더 싼 가격에 후려쳐서 사갈 수 있겠고. 과연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요구를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 제가 그게 아니라 밖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도 있는데 그렇다면 농수산진흥원은 그러니까 공적기관이 이런 공공급식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명분과 근거 그렇잖아요. 수도, 가스, 전기 다 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왜 이것이 공적기관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도민에게 그러니까 이로운 것인가 그리고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더 이로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적 연구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러니까 명분과 정책을 강화하고 제대로 개선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에 저는 좀 그러니까 집중해서 정책기획단도 그러니까 좀 운영되고 그러니까 현실을 조금씩 한 달씩 바꿔나가면 너무 거시적인 걸로 가면 저는 담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그러니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토론도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마련해가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농업 현안이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한국농정의 방향들을 서로 좀 그러니까 정보들을 서로 이해하고 각 분야를 이해하는 기회로 그러니까 이런 토론회도 해야 하지만 농수산진흥원이 그러니까 경기농정의 실행 조직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의 제도 개선들이라든지 그러니까 현실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현실을 바꾸어내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연구와 논의 이것도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 그 두 가지는 꼭 연구를 정책 기획관님께서 중점적으로 연구과제로 잡아주시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좀 했습니다. 아니 정책기획관님이 아니라 진흥원에서 제가 그 먹거리 돌봄 부분을 얘기하면서 힘들었던 게 먹거리 관련된 부분은 농식품부와 식약처, 뭐 해수부까지 관련되어지고 또 돌봄은 또 복지부 주관으로 진행되어지니까 경기도도 그렇겠죠. 과와 과 사이가 삼천리이고 그렇게 했지만 부처와 부처는 진짜로 산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 민간 거버넌스나 민간에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넘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청년 수당할 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진짜 실현될 거라고. 근데 또 하다 보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획기적인, 예전에 공약에는 뭐 청년 식당 이런 것도 나왔었으니까 그런 것도 안 될 것 같지만 또 자꾸 하다 보면 되거든요. 먹거리 기본권 이런 얘기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말도 못 꺼냈던 얘기인데 이제는 먹거리 기본법 만들자는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힘들이 아마 여기서 모아질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네, 그런 거에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저도 여기서 많이 하시는 얘기 듣고 중앙부처에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많은 게 아까 노계호 지사장님 말씀하신 도매시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관심도 있는데 혹시 이게 뭐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가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처럼 경기도 내에 다 망해가고 되지도 않는 도매시장 있잖아요. 한 군데 좀 우리 지자체하고 꼬셔가지고 같이 한번 개선을 해보자. 이 구조를 바꿔보자. 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상위법이나 뭐 저 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종합법을 좀 봐야 되고요. 네. 해야 되고요. 네.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득권, 근데 사실은 도매시장의 기득권들은 허가자입니다. 지정자 네. 허가자예요. 그렇죠. 그 지정 조건이 허가 조건이 끝나면 퇴출시켜야 네. 되는데 원래 안 기득권이 나가죠. 있어가지고 안 나갑니다. 자기 재산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되는 데는 뭐 5억, 10억 프리미엄이 붙는데 그 거의 망한 데는 프리미엄 거의 없거든요. 네. 가지고 하시면 사모펀드가 가락동 강서시장 구리장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어요. 네. 이제 앞으로 좀 줄어들 건데 네. 그래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사모펀드가 와서 판을 치는데 농민단체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아, 그러니까 그거를 혹시 우리가 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뭔가를 진행하면은 의미도 있게 할 수 있을까? 예. 물론 기득권이 있지만 문제점을 해서 생산자 단체, 다양한 생산자 단체 농협 다양한 생산자 단체 공동 추천하고 연구할 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유통인들도 이제 자기들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제 손 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유통인들도 출자도 참여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정책적 논의하면 되는데 그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큰 동에서 하나 하는 것보다는 아까 도매상에 있던 뭐 중요한 그 하나를 샘플 진입하는 방법, 성공하면 확산시키는 방법 그런 것도 괜찮겠다. 네, 그래서 우리 좀 소그룹 만들고 하실 때 좀 이렇게 재밌는 거 몇 개 해서 그별로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이제 경기도고 이제 관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냥 스터디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실험에서 뭔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기도에 농업이 별로 없을 거라고도 생각하시지만 농업 생산액도 꽤 되고 농민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경기도가 그런 유리성이 있는데 농업의 규모라든지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예산 그리고 소비자 도시민들의 접근성, 첨단 기술이나 고급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리한 곳이기 때문에 선진 농촌의 어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게 경기도 지역이 아닌가. 그런 한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경기도 농정을 이렇게 구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에 오전에 했던 세미나도 그렇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막 선도적으로 나가고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후 위기에 대한 절박함이 있고 세계적인 추세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안 갈 수는 없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시장에서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친환경 농산물이 그만큼 시장성 측면에서는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친환경 농산물이 뭐냐? 몸에 좋은 농산물이냐? 아니면 자연 환경 조건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환경에 기여하는 농산물이냐?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시장에서 보상해 줄 수 없는 것이 친환경 농산물이고 친환경 농업이라면 그런 부분에 아마 정책적인 자원이 더 투입돼야 되는데 이게 자연 환경 생태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인증받은 투입제를 왕창 투입해서 인증만 받고 그것을 네트워킹을 잘해서 판매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친환경 농업을 어떻게 새롭게 모델을 정립해야 될 것인지도 경기도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생산뿐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이 유통되고 소비되고 그런 부산물을 처리하는 거 앞에 오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일관된 친환경 컨셉에 맞춰서 농업 농촌 환경을 리디자인하는 것들 그런 고민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10시부터 정말 열심히 경청하고 메모하고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들을 한번 좀 떠올려 봤어요. 양분 관리제부터 시작을 해서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문제, 그러다 보면 지방자치 분권의 중요성,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의 나아갈 방향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최초의 로컬이 답이다라는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톤업 방식으로 어떤 정책이든 제도든 실현되어지는 그런 풍토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도 다시 한번 가져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래로부터의 혁명,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 그래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이런 스터디, 저는 굉장히 그 의미 있다.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작은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3명만 모이면 꼬민을 형성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논의들이 하나의 정책이 되고 제도가 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농정이라는 게 굉장히 전라도의 농정이나 경남의 농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한 내부 동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기도 농정은 한 번도 제대로 된 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이 바뀔 때마다 지사가 바뀔 때마다 키워드들이 새롭게 출현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정책의 새로운 키워드를 계속 얻는 방식으로 정책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철학도 없고 그리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다양하고 큰 얘기와 작은 얘기가 이제 오고 갔는데 일단 제일 먼저 좀 했으면 좋겠는 이야기는 그래서 경기도 농업의 농촌의 미래상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기후위기 문제 계속 이야기했는데 기후위기 문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하고 직결되어 있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라는 게 결국에는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자원화라고 하는 선순환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생산자 농업인의 문제, 그 다음에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제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 관점이 정리가 되고 그 안에서 기후위기, 양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위에 미다시로 달리는 구조여야지 안 그러면 미래상이나 지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이제 좀 참신하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아이디어들만 던지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 과제를 좀 제안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경기도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가 올해로 14년 차? 내년이 되면 15년 차가 될 거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0년 차 정도 됐을 때 전체적인 체계 시스템을 조금 이제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역 단위 푸드 플랜이 31개 시군 중에 21개 지자체에서 만들어졌고 지금 포천의 농업재단도 시설 만들어 놓고 못 쓰고 있고 평택도 그렇고 김포에도 이제 물류센터가 들어갈 거고 시군 단위에서 다양한 먹거리 관련한 인프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계속
중앙 집중적인 방식의 광역 체계를 고집할 거냐. 근데 그게 기초 시군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방식보다는 권역 단위로 도농이 어차피 결합되어 있는 구조니까 권역 단위의 선순환 먹거리 체계를 고민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를 정책 과제로 해서 한번 그 소위원회든 분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15년이 되는 시점에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의 새로운 체계를 좀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경기 먹거리 전략 수립할 때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버넌스와 관련한 것인데, 거버넌스가 민관만 있는 게 아니라 민민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관관의 협력 체계가 같이 가야 진정한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경기도는 먹거리 위원회라고 하는 민간 거버넌스 조직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도와 시군 간의 협력 체계, 그다음에 도 안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그리고 민민의 협력 체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대로 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안했던 게 경기도와 31개 기초 시군이 먹거리 정책 협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푸드 플랜을 수립을 했든 안 했든 먹거리는 전체 31개 시군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도가 주도해서 도와 시군 간의 먹거리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이 안에서 다시 권역 단위의 실제 이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자치 단체들 간의 협약이 체결돼서 정책 단위가 도정과 시정이 연계되고 그다음에 지역과 지역이 도시와 농촌, 뭐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는 그런 구조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논의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2019년에 경기도 먹거리 전략이 수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사실 진행된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올해 좀 다시 하실 거예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근데 경기도의 어떤 조직 개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먹거리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는 좀 안 보이는 것 같고 되게 이제 단편적인 사업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뭐 진흥원이 주도하셔가지고 거버넌스 체계를 민관, 관관, 민민이 연결될 수 있는 좀 입체적인 구조로 만드는 논의들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자리의 성격인데요. 저도 같은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이 자리가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인지, 진흥원의 역할을 찾는 자리인지, 세부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자리인지, 공부를 하는 자리인지, 그걸 다 섞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섞어서 운영을 할 경우에 정리하기도 어렵고 이제 아웃풋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했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 회의를 준비할 때까지는 이 자리의 운영 계획을 조금 더 정교하게 분과와 소위원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그런 분류를 할 건지 그리고 분과나 소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서 각각에게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다음번 회의를 해주신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김성훈 정책연구관은 간담회 결과를 정책기획위원 및 도청 공무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소모임과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소모임, 아까 오늘 중요한 게 뭐 급식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농촌 에너지 문제도 나왔고, 또 교육, 농촌 교육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문제, 그리고 또 생산자 정보를 소비자한테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게 뭐 중구난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우리 도의 공무원분들한테도 제가 잘 설명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이 도미노처럼 큰 벽이 또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리고 카톡도 이렇게 하고 또 보고서 나오면은 이렇게 분과별로도 이렇게 드리고 종합적으로도 이렇게 드리고 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고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